글로벌 빅테크 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시장 진입에 나섰고 또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기 확보에 나서면서 방산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과 방산업종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 연구원님, 자 궁금해요. 양 연구원님 대학 때 전공이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 때 문과였습니다. 아, 야 그래도 뭐 로봇이나 방산 쪽은 이거 말고 진짜 문과들이 힘든 업종들이 더 많은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게 그거였나? MWC 맞아요. 맞죠? 네. 네.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이제 화두가 제시되었고 이거는 또 CES 2025에서 또 젠슨왕도 이미 피지컬 AI. 그래 결국 AI가 이제 몸처럼 몸을 갖춘다는 얘기니까 로봇하고 접목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아마 인상이 깊었던 거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2022년, 2023년 들어서는 뭐 챗GPT 이런 이제 LLM 언어 모델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쉽게 보시면은 AI라고 하는 게 저희 눈에 절대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디선가 컴퓨터 안에서 이제 돌아가던 것들이 눈에 안 있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몸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다. 다만 그 몸의 형상을 띠려면 그 뭔가 물리적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일까 하면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이 AI와 이 로봇 간의 그런 결합 자체가 굉장히 좀 가속도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피지컬 AI라고 해서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뭐 MWC에서도 다소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뭐 작년 연말부터 또 올해 연초 CES에서 계속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이제 로봇 하면은 단연 그 피지컬 AI가 가장 큰 키워드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까지도 주요 빅테크들 업체들도 지금 로봇 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도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언급이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AI 분야에서 앞을 이제 선두를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을 꼽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계열로 비교를 했었거든요. 네. 대략 한국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뭐 오픈 AI, 뭐 메타, 구글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휴머노이드를 작년 연말부터 막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또 저희가 결코 늦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한국도 2022년, 2021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각각 로봇 사업 본격화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었고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달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에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또 하면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만큼 올해 좀 다양한 국내 기업들도 좀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쪽 소식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현대차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인수한 거죠.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략 한 80%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0%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 코너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현대차가 그러면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갖다 투입할 정도 그게 지금 우리 연구님 보시기에 거의 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까 그게?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상용화를 하겠다 이 관점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테스트성으로서 일부 라인 이제 공장 라인에다가 로봇을 넣어서 이제 시범 삼아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정도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또 저희가 휴머노이드 쪽에서 유명한 기업이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BMW와 협업을 해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유비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뭐 중국의 니오라든지 BID, 지커와 같은 다양한 제조 기업들의 로봇을 조금씩 이제 넣기는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자동차 공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뭐 차체 조립 공정도 있고 도장 공정도 있고 뭐 의장 공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 의장을 제외하고는 이미 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으로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저희가 기존에 뭐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던 부분에 뭐 휴머노이드를 신규로 투입해서 쓰기는 아직은 좀 휴머노이드 성능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지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들이어서 뭐 의장 공장 쪽에 아마 이제 다소 투입하고자 이제 시도들은 나오겠지만은 아직은 좀 시간상으로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작년, 재작년 뭐 2년 연속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그렇게 최대 주주가 됐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3배가 한번 단기간에 나버렸고 지금은 조정 중인데 지금 향후 그러면 또 이 주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네. 레인보우 옵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예. 자회사가 된 만큼 양사 간의 그런 시너지들이 좀 본격화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각종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연초부터 해서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따로 별도로 로봇 관련된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예.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양사 간에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아이템들이 공개되는 게 일단 저희가 가장 좀 기대해봐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 얘기하다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저 주가 측면에서 또 한번 이렇게 짧게 또 한번 따블랐던 게 그 로보티즈인데 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로보티즈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게 이제 배송 로봇 분야를 배송?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실내 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신사업으로서 계속 내세우면서 다수의 이제 배송 로봇과 같은 이동형 로봇들을 공개를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주목받았던 거는 그 신사업 분야인 배송 로봇 때문이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 부품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액추에이터요? 네, 액추에이터라고 모터나 뭐 감속기,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품으로서 묶인 이제 로봇의 관절이나 아니면 바퀴 이런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분야의 부분에 이제 활용되는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이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이고,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뭐 상업용, 그러니까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뭐 상용화되어 있는 로봇 분야에 들어가기보다는 연구 개발하는 플랫폼들에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성격의 액추에이터인데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도 이제 뭐 피지컬 AI다, 네. 로봇 AI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 로봇 AI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AI니까 물리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으려면은 실제 로봇을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데이터를 일부 쌓아줘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쌓는 데이터들을 이제 비싼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를 활용해서 쌓을까 아니면은 저렴한 연구 개발에 특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쌓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구기관들 또는 기업들은 후자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 플랫폼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 이런 플랫폼들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 수요도 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은 로봇 AI의 흐름과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은 안 되는 회사였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가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액추에이터 분야가 저희가 뭐 만든 지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뭐 모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이 회사의 액추에이터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한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전사적으로 적자가 났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분야인 배송 로봇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이나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던 건데 배송 로봇도 지금 LG전자가 또 로보티즈의 주주입니다. 한 8%, 9%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한 40대 정도 로보티즈로부터 배송 로봇을 또 구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송 로봇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올라오고 액추에이터 부분에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전사적인 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흑자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위 산업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그 광물협정 서명할 때 만났잖아요. 뭐 그때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유럽들도 좀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적으로 좀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게 나섰는데 그에 따라 아무래도 좀 금융시장에서 주목받은 거는 지금 유럽 쪽의 방산 기업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 방산 기업들이 뭐 최근 한 달 동안 예. 주가 수익률로 보면은 뭐 라인메탈이나 뭐 사브 이제 이런 주요 기업들은 한 50% 정도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최근 3개월 수익률로 보면은 뭐 라인메탈은 거의 100% 이상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자주국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국방 예산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나토 국가들
국가들 지금 이제 국방비 목표로서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를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빠르면은 올해 6월 정도 나토 정상회담에서 상향이 될 겁니다. 목표치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2%에서 한 3% 정도로 올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는 3%는 부족하다, 5%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1% 포인트에서 한 3% 포인트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고 이것들을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이거 이제 관련 목표들을 2030년까지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달러로 보면 한 1조 달러. 뭐 최소 1조 달러에서 최대 3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고 하나로 보면은 뭐 1,000조에서 뭐 3,000조까지 부분도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국방 예산들을 모든 돈들을 다 이제 무기 사는데 활용은 하진 않지만은 최소 한 30% 정도는 저희가 지출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0조에서 500조 원 정도의 무기 수요가 향후 5년에서 6년 정도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엄청난 큰 무기 수요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방산 기업들 특히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들 흔히 저희가 이제 컨빅션이라고 하는데 네. 확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럽의 방산주라 하면은 유럽 방산주가 요새 계속 화제가 되던데 대표적인 게 뭐 어떤 회사가 있죠? 대표적인 거는 방금 말씀드린 라인메탈이라고 해서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좀 비슷한 기업입니다. 예. 지상 방산 부문에서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예. 그 외에는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이탈리아의 예. 항공기를 전투기를 만드는 경공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지만 예. 레오나르도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FA50과 같은 이제 공격기의 이제 경쟁사로 많이 꼽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고 하면은 다쏘라고 하는 회사도 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다쏘. 있기는 한데 다쏘 아비아시옹이라고 예. 해서 다쏘 그룹의 이제 항공기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허. 있는데 뭐 전투기 중에서 요즘 4.5세대급 전투기로 가장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전투기가 라팔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다쏘여서 뭐 이제 저희가 라인메탈, 뭐 레오나르도, 뭐 다쏘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고 하면은 영국의 뭐 BAE 시스템즈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지상 무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 다양하게 존재는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라인메탈이 한 50% 정도 올랐고, 근데 또 안 말씀드린 게 이제 사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뭐 전투기나 아니면 미사일류를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웨덴 기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최근에 한 6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브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많이 보이던. 네. 아니 그리고 그것도 볼보가 이제 중국 거 됐죠. 네, 볼보도 원래 스웨덴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웨덴도 무슨 방산 쪽이라는 것던데. 그렇구나.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막 점검을 해보니까. 오. 저희가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예. 하는 관점에서 네. 보게 되면 멀티플을 보게 되면 네. 제가 보통 이제 PER을 많이 참고를 예. 하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방산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PER 평균이 한 20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기업들의 PER을 보게 되면은 뭐 라인메탈 같은 경우 뭐 35배까지도 네. 부여를 받고 있으니까 예. 뭐 급격하게 좀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고 있는 예. 국면이고 30배, 뭐 40배가 결코 싼 숫자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부담스러워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라인메탈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예산이 올라가고 어허.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뭐 CAGR로 15%, 20%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관점에서 좀 리레이팅은 좀 이제 합리적이다라고도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급등 측면에서 우리 국내 방산주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저희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유럽 대비. 지금 한국은 네. 저희가 보통 아직까지는 20배의 언저리에 머물러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유럽이 이렇게 멀티플이 급격하게 네, 올라가고 네, 네. 있으니까 한국도 좀 거기에 맞추어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업사이드는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직수에는 유럽 기업일 텐데 한국이 도대체 그렇겠네. 무슨 관계냐 무슨 상관이냐 예.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 400조, 500조 늘어나는 무기 예산들을 유럽 기업들이 다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일부 뭐 동유럽이나 이런 기업 국가들 대상으로 낙수 효과들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폴란드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예. 방산 협력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예, 로켓 예. 시스템에 활용되는 네. 유도탄도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또 양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 공장을 또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은 유럽 현지의 생산 거점들을 확보를 하고 이제 거기서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뭐 유럽에서 영내 조달로서 저희가 또 일부 취급이 될 거로 보여지고, 뭐 이런 유럽에서 늘어나는 무기 수요들을 계속 저희도 같이 좀 수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좀 동반된 흐름으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국내 방산 기업 중에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돋보이고 향후 뭐 수주 모멘텀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수주 모멘텀 관점에서는 저희가 뭐 수출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수출 지역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가장 다변화되어 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로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예. 이제 올해부터 실적에서 뭐 호주나 이집트 K9들도 인식이 될 거고, 예. 그리고 추가 수출 파이프라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뭐 북유럽이라든지 어허.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뭐 미국, 캐나다, 뭐 동남아, 그리고 아이템들도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뭐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 그리고 천무, 유도탄 등등등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도 자체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높을 거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4분기 실적 좀 이제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가 당시 한 6천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막상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8,90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기록을 하면서 네네.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그렇죠. 보여줬었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이제 인도되는 물량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계속 성장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좀 다 가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새 가슴이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그래도 한 2만 평균적으로 한 2만 5천 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10만 원 4배 뛰고 그러다가 숨고르기 하고 나서 이게 지금 70만 원 왔으니까요. 거기서 또 7배가 됐고 물론 이걸 다 드신 분들이라면 진짜 대단한 건데. 저도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네.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예. 이후에 저희가 리포트를 작성을 예. 하면서 제목을 20조 원을 향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20조 원을 향해서. 지금은 이제 30조 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시총이. 상황이어서 그 짧은 사이에 그때도 저희가 이게 더 갈까라고 시장에서는 의구심도 있었었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당분간 이 방산 업종이 계속 주목받는 한 이 추세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이 아니고 이거는 수직 상승인데. 그래도 뭐 이게 앞으로 좀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 방법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요즘은 또 이제 직접 투자도 많이 선호하시긴 예. 하지만은 ETF도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ETF. 뭐 한국에 이제 한화 자산운용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네. 뭐 다양한 네. 방산 ETF들, 국내 중심으로 담은 ETF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ETF라고 해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쪽 방산 기업들까지 담고 있는 ETF들이 있어서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맞아요. ETF를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예. 또 뒤따라서 한국 항공우주도 최근 한 50% 정도 그러니까요. 주가가 크게 예.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뭐 작년, 재작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제일 안 올랐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으로서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렇게 또 모든 기업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러게요. 뭐 결국 방산 기업들이 A라고 하는 기업만 오르는 게 아니라 B, C 다 오른다는 관점에서는 예. 차라리 ETF를 통해서 좀 바스켓 형태로 담는 그런 전략들을 좀 저희가 구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